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잘하는 아빠 부자라빠입니다. 오늘은 부자라빠의 상속 공부하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상속세 과세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나눠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은 그 나머지에 대해서 추가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재산 가액이 정해지고 거기에 비과세와 채무에 대한 부분을 정리함으로써 상속세 과세가액이 산출되면 그 다음에는 상속 공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 부분을 잘 알아서 적용을 해야 과세 표준이 달라지게 되어서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상속 공제 제도는 크게 인적 공제와 물적 공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세부적인 부분을 정리해 보면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그럼 각 세부적인 공제 제도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적 공제 제도입니다. 첫째, 기초 공제는 상속이 발생하면 필요 경비 성격으로 해서 무조건 2억 원을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비거주자도 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기타 인적 공제는 자녀 공제, 미성년자 공제, 연로자 공제, 장애인 공제 등으로 세분할 수 있습니다. 자녀 공제는 피상속인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1인당 5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미성년자 공제는 상속인 및 동거 가족 중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며 1인당 1천만 원에 19세에 달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공제하며, 연로자 공제는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동거 가족 중 65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며 1인당 5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장애인 공제는 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인 및 동거 가족 중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1인당 1천만 원의 기대 여명 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공제를 합니다. 내용을 보면 기타 인적 공제 중 가장 큰 금액이 나오는 것은 장애인 공제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아무래도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배려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자녀가 2명이라면 그에 대한 공제는 1인당 5천만 원에 불과하지만, 그 중에 장애인이 있고 나이가 15세이고 통계청이 발표한 기대 여명 연수가 79세로 가정을 하면 79세 빼기 15세 곱하기 1천만 원 하면 6억 4천만 원이 되므로 그 금액이 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일괄 공제는 기초 공제와 기타 인적 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 일괄적으로 5억 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즉 상속이 발생되면 최소 5억 원까지 공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 공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되며 최소 5억 원에서 최고 30억 원 사이에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인적 공제를 통해서 우리는 통상 5억 원 이하의 상속 재산의 경우 상속세가 없다고 하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는 상속세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물적 공제 제도입니다. 상속 재산 중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금융재산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순 금융재산 가액의 20%를 공제하되 이 금액이 2천만 원에 미달하면 2천만 원을 최소 한도로 적용하고 2억 원을 초과하면 2억 원을 최고 한도로 해서 공제를 하게 됩니다. 동거주택 상속 공제는 직계비속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주택가액의 100%를 6원 내에서 적용하는 제도이고, 영농상속 공제는 피상속인의 영농상속 재산에 대해서 최고 15억 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 상속 공제는 가업 승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200억에서 500억까지를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상속세가 정해지면 해당 상속세를 납부해야만 하는데 상정법 제3조에 의해서는 상속세 납부 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내용을 보면 상속세는 자신이 받은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때 상속 재산에는 상속인 등이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도 포함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그에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념할 것은 사망의 연대납세 의무입니다. 즉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법정 상속 지분 이내에서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부담해도 증여세, 과세 등의 문제는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와 아들이 상속을 받았는데 어머니가 아들의 상속세를 본인의 상속 지분 한도 내에서 대신 납부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속 과세 구조를 살펴보았는데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팁이 있습니다. 첫째,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상속 재산이 10억 원이 안 되는데 배우자가 생존에 있다면 상속세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배우자가 없으면 5억 원까지가 해당이 됩니다. 둘째는 증여재산 공제 금액은 10년간 한도 규제를 하는데 이를 역으로 생각하면 10년 단위로 사전 증여를 통해 상속 규모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세는 누진과세이므로 살아생전에 미리미리 증여를 해서 상속 재산가액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재산이 많은 경우에 해당이 되기는 합니다. 셋째는 상속 재산에는 비과세 재산과 채무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미술품이나 골동품 같은 문화재나 고용안정 채권과 같은 채권과 기타 현금성 재산을 통하면 세원 포착이 힘들게 됩니다. 특히나 현금성 재산은 비밀만 잘 보장되면 추적이 매우 힘들게 됩니다. 또한 채무는 상속 재산에서 차감을 해주니 적절하게 채무를 이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물론 세무당국에서는 이를 찾아내기 위해서 온갖 총력을 다 기울일 것입니다. 오늘로서 부자 아빠의 상속 공부하기 4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 독점에는 이런 공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물려받은 재산이 없다고 나도 부자가 되지 않아서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줄 것이 없게 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시간이 경과할수록 인플레가 계속되고 있고 실물 재산의 가치가 상승하고 있으므로 현재 있는 재산만 가지고도 상속세를 걱정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 사는 한 우리는 세법에 대해서 알아둬야 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의 동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속 절차에 대해서 공부할 예정입니다. 상속을 받으려면 제대로 된 법적 절차를 밟아서 공정하게 진행을 해야 하므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렵고 지겹더라도 계속 관심 가지고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구독 신청을 하시면 새롭게 동영상을 업로드할 때 바로 알려드리니 따끈따끈한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꼭 구독 신청하셔서 저에게 힘도 주고 긴밀한 소통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은 부자 아빠의 상속 공부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